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재형 안녕하세요. 어느 날 우연히 쇼츠를 보게 되어서 들어와서 정주행 중인 1인입니다. 용재형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식에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리고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도 중요하고, 종목을 고르는 눈도 길러야 되고, 자신만의 원칙도 지켜야 하고,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걸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수한 저의 계좌를 보면 우울합니다. 요새 장세를 보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코로나주가 움직였고, 세계 정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테마가 있고, 가지 않을 것 같던 게임주도 움직이고,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실적주들도 있고, 이런 테마의 흐름이라고 하기에는 약한 것 같지만 업종별을 하나씩 갖고 있었으면 수익이 짭짤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 종목을 다 손절하고 포트를 짜고 싶습니다. 형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고 제 예수금만 줄겠지만, 만약에 포트를 처음부터 짠다라고 한다 그런다면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남들 벌 때 같이 벌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요점은, 시장이 뭐 A그룹, 뭐 B그룹, C그룹, D그룹 있다 그런다면 우리 흔히 말하는 테마라 그러지. A그룹 테마가 가고, 그 다음에 B그룹 테마가 가고, C그룹이 가고, 또 D그룹이 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거를 다 하나씩 갖고 있었으면 여기서 수익 나게 되면 이거 팔고, 또 여기서 수익 나게 되면 여기서 팔고, 이렇게 매매를 한다는 건데, 그런 생각은 주식을 하면서 누구나 다 해. 내가 업종별을 하나씩 골고루 갖고 있으면 이게 올라갈 때 먹고, 또 저게 올라갈 때 먹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 내 계좌가 계속해서 빨간불 상태에서 수익 난 상태에서 계속 교체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상적인 방법이긴 한데 실질적인 매매로 들어간다 그런다면 굉장히 어려워. 왜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테마가 언제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코스피 코스닥이 있어서 테마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 모든 테마들 중에서 내일부터 어떤 테마가 간다? 라고 정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매하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방법이고, 포트를 짜는 거를 이야기를 한다 그런다면 좀 현실성 있는 포트를 짜야 돼.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 포트를 짠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일이고, 포트를 짠다는 거는 결국은 종목들을 분산 투자를 해서 집어넣는다는 소리인데, 이게 자금에 따라서도 굉장히 또 달라지는 부분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금이 한 10억 있어. 10억 있으면 종목별로 한 종목당 뭐 5천만 원씩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20종목을 살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20종목이면 분산 투자가 그래도 잘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투자금이 1,000만 원이다. 또는 소액이다. 뭐 1,000만 원도 소액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방금 이야기한 10억이라는 규모에 비하면 되게 조그만 금액이니까. 근데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20종목을 사면 한 종목당 얼마씩 사야 돼? 50만 원씩밖에 못 산다는 거야. 그럼 한 종목당 50만 원씩 사게 되게 되면 여기에서 10% 수익이 나게 되면 해봤자 5만 원밖에 안 된다고. 기대 수익률 자체가 너무 적어진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주식의 객원 중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말은 즉 분산 투자를 하라는 소리인데, 솔직히 이 분산 투자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요소 중에 하나야. 왜? 자금이 그만큼 되지가 않기 때문에, 자금이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너무 많이 해버리게 되면 기대 수익률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재미가 크게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꼭 지켜야 될 건 아니라고 봐. 분산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다 그런다면 종목을 집중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 투자 금액이 작으니까. 대신 집중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집중 투자의 종목 자체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야. 그러면 난 500만 원씩 두 종목 사겠다. 그럼 딱 적당하지, 500만 원씩 두 종목. 근데 이 500만 원을 나는 분산 투자를 안 한 거잖아. 집중 투자를 한 거잖아. 그러면 이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냐?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종목당 500만 원씩이면 뭐 나는 1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사겠다. 아니면 뭐 150, 150, 200 이런 식으로 사겠다. 이런 식의 분할 매수 계획을 잡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본인의 투자 금액, 그 다음에 자기가 내 투자 성질 자체를 알아야 돼. 내 자금은 얼마 있기 때문에 나는 집중 투자를 할 것인지 분산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나는 어떻게 매매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돼. 나는 뭐 이 종목을 몇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겠다. 목표 수익률은 얼마로 잡겠다. 이러한 정확한 본인의 투자 성질을 알고 있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포트인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를 하는 포트의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인 거야. 원론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무시를 하고, 개개인별 특성을 무시를 하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 그런다면, 기본적으로 내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100%라 친다 그런다면, 기본적으로 100%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전업 투자자들 말고, 전업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 100이라는 규모를 갖고 있다 그런다면 80 정도는 일단은 중장기 쪽으로 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20 가지고 단타를 치는 거야. 자, 근데 전업 투자자는 얘기가 또 달라.
전업 투자자는 매일마다 시장을 볼 수가 있고, 전업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공과 실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단타의 비중이 더 올라가. 40, 50, 60, 70, 80까지도 올라가. 그리고 매매를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단타의 비중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뭐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 70에서 80 정도에는 중장기로 빼놓고 나머지 20% 정도 가지고 우리가 단타를 치는 거고. 그러면 이 단타는 기본적으로 뭘 봐야 되냐? 단타는 기본적으로 차트, 호가창, 거래량 이게 다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에 순전히 의존을 해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그래. 거의 기본적 분석은 안 하고 기술적 분석만, 이런 수치와 지표들만 보고 매매를 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장기 투자들은 이 기술적 분석 이외에 플러스로 기본적 분석까지 해야 돼. 이 기본적 분석은 뭐야?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매출액은 얼마인지, 사업의 비전이 있는지, 기업 분석까지 다 해야지만 중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단타 20%는 기술적 분석에 의존해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뒤로 미루고. 자, 그러면 중장기 종목들을, 내 비중에서 80%를 중장기 종목들을 들고 가야 되는데, 이 중장기 종목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일단은 비전을 봐야 돼.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봐야 되는 거지만, 차트나 이런 것도 봐야지만, 실적도 봐야 되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건 뭐야? 비전이야. 비전. 앞으로 산업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돼.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 주로 내 포트에다 많이 집어넣는 게, 무조건 나는 딱 두 가지만 집어넣어. 반도체와 전기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간 종목이 당장 내려 올라갈 거 생각한 게 아니니까, 나는 이 전기차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현재 향후 5년까지도 보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난 돈 생길 때마다 그냥 계속 집어넣어. 언젠간 올라가겠지.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있는데 지금 안 팔고 있어. 그냥 계속 베팅이야. 왜? 난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이 지금의 현재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야?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단 말이야.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의 반도체 패권을 갖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가격 경쟁이나 앞으로 기술 경쟁이나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야. 왜 좋은 일이냐면, 뭐든지 간에 경쟁이 붙어야 돼. 경쟁이 안 붙으면 안 움직여. 라이벌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내잖아. 이해가지? 특히 스포츠 관련된 것들은 라이벌이 있잖아. 또 우리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라이벌들은 있어. 내 친구보다 더 잘 나가고 싶은데. 뭔가가 경쟁이 붙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반사 이익 효과가 많이 올라와. 그게 반도체 기술 경쟁이 됐든 아니면 가격 경쟁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 반도체 시장을 넣고 중국과 미국이 치고받고 열심히 싸우고 있다? 좋지. 뭐가 되든 좋지.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난 앞으로 계속해서 더 활발해질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반도체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걔네들은 너무 크니까. 걔네들은 너무 크잖아. 그리고 올라올 때만큼 올라왔으니까. 대형주들은 한번 올라왔으면, 삼성전자가 재작년에 100%가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100% 올랐다는 소리는 일반 중소형주로 바꾸게 되면 거의 한 700%, 800%, 7, 8배 간 거랑 똑같다는 소리야. 근데 7, 8배 간 주식이 조정을 받았다고 또 금방 올라가겠어? 안 올라가지? 시간적인 여유가 반드시 필요하지. 이해가지? 삼성전자가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지금 안 먹힌다니까? 이미 재작년에 올라갔던 폭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달라들어.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대형주들 흐름 자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공략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SK 하이닉스도 공략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밑에 중소형주들 중에서 우리가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관련된 반도체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아직 슈팅이 나오지 않는 것들을. 이해가? 그래서 반도체와 전기차를 메인 섹터로 냅두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의 모든 종목들을 살 수는 없잖아. 전기차의 모든 종목들을 살 수는 없잖아. 그러면 내가 이 중에서 이제 종목들을 컨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컨택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종목이 테마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아까 내가 처음 얘기했을 때 얘기를 했잖아. 테마가 당장 내일은 A 테마가 갈 수가 있고, 그 다음날은 B 테마가 갈 수가 있고, 언제 테마가 움직일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심지어 나도 몰라. 오늘 저녁에 만약에 갑자기 어떤 뉴스가 빵 터져가지고 좋은 뉴스가 나온다 그런다면 그 뉴스에 관련된 업종들이 내일은 더 치고 올라가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에다가 베팅을 할 바에는 차라리 앞으로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미래 먹거리에다가 베팅을 한다는 거지. 그게 결국은 뭐다? 반도체와 전기차에 관련된 종목들이다. 그러면 반도체와 전기차에 관련된 종목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야.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잘 골라야 돼. 공부를 하고. 주식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딱 종목 하나만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이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섹터에 A라는 종목이 있다. A라는 종목 회사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회사 실적도 봐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또 다음에서 구글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수많은 의견들이 또 나오잖아. 그 의견도 하나씩 들어보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씩 지워가면서 최종적으로 남는 종목을 어떻게 해라? 분할 매수를 하든지 뭐 집중 투자를 하든지, 그거는 그 후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종목들을 하나씩 그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 섹터 중에서 어디에
여기다가 베팅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내 자금이 보통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보게 되면 투자금이 그렇게 5천 이상은 크게 넘지는 않아. 다 5천 이하야. 그러면 5천에서 봐봐. 20%면 1,000만 원이지. 1,000만 원은 단타로 치는 거고 나머지 4천이잖아. 그럼 4천에서 한 종목당 2천만 원씩 들어간다 치자. 자, 반도체 2천, 전기차에 2천. 그러면 자, 이 반도체 종목 중에 2천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2천 종목을 내가 집어넣을 건데 종목이 컨택이 한 종목씩 끝났어. 그러면 2천을 한 번에 때려박냐? 아니라는 거지. 2천이면 예를 들어서 500, 500, 1000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야? 500, 500, 500, 500으로 끊어서 가든지 4번 나누든지 분할 매수 횟수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거야. 아니면 또 이런 방법도 있어. 속 편하게 2천만 원이야. 하루에 10만 원씩 사는 거야. 하루에 10만 원씩. 가격 신경 안 쓰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 나는 지금 내가 들어가고 있는 메인 종목이 있는데 난 여기에다가 많은 돈을 집어넣을 생각이야. 그래서 그냥 가격 신경 안 쓰고 매일마다 그냥 종가 기준으로 사고 있어. 그러면 높을 때 살 때도 있고 낮을 때 살 때도 있잖아. 하루에 10만 원씩 사게 되면 한 달에 거래일수 20일 계산하게 되면 200만 원 사는 거야. 그러면 2천만 원이지.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씩이면 총 얼마치 살 수 있어? 10달을 살 수가 있잖아. 그러면 10달을 사고 있는 중간에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게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4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10%가 수익이 나. 그러면 팔고 나오면 되는 거야, 만족하면. 그러면 또 자금 생기잖아. 그걸로 또 다른 종목 찾아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매매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매매 방법이란 거는 천지 차이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라고 내가 정의는 할 수가 없고 이런 매매법도 있으니 한번 해볼 사람들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반도체 2천만 원, 뭐 전기차 2천만 원. 근데 분할 매수 계획이나 매매 방법은 각자 알아서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5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1,000만 원은 단타, 그 다음에 2천만 원은 반도체, 2천만 원은 전기차.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날 때까지 좀 종목을 사 모아가면서 수익이 나게 되면 또 팔고 뭐 다음 또 종목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나는 포트를 짜서 매매를 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포트를 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주식에는 왕도가 없어. 돈을 벌면 그게 왕도인 거야. 그게 정답인 거고.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다 원론적인 얘기들인 거야. 실질적으로. 나 같은 경우에도 뭐 나는 분산 투자의 방법이 아니라 어찌 보면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거지. 매일마다 조금씩 사 모으고 있으니까. 돈 생길 때마다. 좀 돈 필요하면 다 안 팔고 예를 들어 내가 한 돈 500이 필요해. 그럼 500만 원치만 팔고 쓰고 다시 돈 생기면 또 집어넣어 놓고 언젠간 올라가겠지. 왜? 나는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나와? 분석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이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그 믿음의 바탕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분석에 대한 나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포트를 짜든 주식에서 수익을 내든 그 다음 조건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포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무조건 꼭 분산 투자가 답은 아니에요. 무조건 꼭 분할 매수가 답은 아니에요. 본인에게 맞는 매매 방법을 찾는 건데 결국에는 분산 투자도 그렇고 분할 매수도 그렇고 분산 투자 분할 매수 하는 목적이 뭐야 결국은? 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해야 돼? 수익은 나중에 문제라니까. 모든 투자의 투자 원칙에 우리가 주식에 관련된 책을 보거나 어떤 강의를 보거나 강연을 보거나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의 결국에는 최종적인 게 나오는 게 뭔 줄 알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투자 위험 자체를. 돈을 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투자 위험 자체를 다운을 시키는 데 있어. 그러면 분할 매수 분산 투자 맨날 하는 이야기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투자에 대한 위험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매매 방법이지. 그래서 분산 투자가 됐든 분할 매수가 됐든 우리는 항상 투자의 위험 자체를 낮추는 리스크를 낮추는 것에다가 집중을 하고 매매를 해야 우리가 수익도 그 다음에 볼 수가 있는 거지. 내 원금이 다 까여버렸는데 뭔 의미가 있어. 이해가지. 그래서 분산 투자가 됐든 분할 매수가 됐든 또는 뭐 집중 투자가 됐든 뭐 어떤 매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자금 상황과 자금의 성질을 정확하게 내 자신이 판단을 해서 포트도 짜야 된다는 겁니다. 포트를 짤 때 뭐 10종목으로 해라 20종목으로 해라 이런 거는 정말 원론적인 얘기인 거고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내 계좌의 성질을 잘 파악을 해서 세분화시켜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딱 짜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투자 위험 자체를 줄일 수가 있고 투자 위험을 줄여놔야지만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연 신청은 아래에다 남겨주시면 됩니다.